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수면 위로 떠오른 유동성 축소, 이에 발작하는 달러 인덱스, 테이퍼링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S&P 500 지수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지수 모두 코로나 이전을 능가하면서 역사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작년 11월부터 상승 각도가 매우 가파릅니다. 그리고 많은 증권사들이 2021년 한국 코스피 지수 3000 간다, 3100 간다 이런 전망을 많이 했었는데 이미 그러한 타겟치를 달성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건 좋긴 좋은데 이거 너무 가파른 거 아니야? 작년 3월 팬데믹 위기처럼 우리 한번 얻어맞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 3월 S&P 500 지수를 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직전에는 지금과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그렸습니다. 연준에서는 세 차례 보험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이로 인하여 미국의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코로나 경제 위기, 오펙 회의 때 감산 합의 실패, 미중 무역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고점 대비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람들은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있는 것도 사실이야. 오펙 회의를 통해서 감산 합의가 아직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야. 미중 무역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야. 다 맞습니다. 지금은 언제든지 핑계 하나만 있으면 주가가 툭 하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가 하락을 부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입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팬데믹 때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0.6% 수준으로 딱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연준에서는 달러를 찍어내서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입하면서 채권의 가격을 올리고 반대로 채권 금리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움직임이 약간 이상합니다. 연준에서는 분명히 한 달에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과 MBS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 초기에 무제한 양적 완화 그 수준까진 아니어도 작년 중반부터 꾸준히 채권 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 미국에서 블루 웨이브가 달성됐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상원, 하원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고 있고 추가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하면 당연히 채권 공급 물량 증가로 인해서 채권 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당연히 시중 금리인 채권 금리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채권 금리 상승은 곧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제가 갑자기 이러한 채권 금리 상승을 문제 삼고 있을까요?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A라는 투자자가 1% 금리로 채권을 매수했는데 채권 금리가 점점 올라가면서 현재 채권 금리가 2%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1%대 채권을 매수한 사람은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 상승은 곧 채권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 상승은 안전자산의 하락을 불러옵니다. 또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가격 하락은 위험자산의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달러가 있고 위험자산은 주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전후관계가 성립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채권과 달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채권 금리와 달러 가치는 반대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초록색 달러 인덱스와 파란색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대체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의 상승, 즉 채권 가격의 하락은 달러 가격 하락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채권 금리의 상승과 주가의 상승이 같은 방향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이후에는 채권 금리가 떨어질 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2015년 이후 금리 인상기 때 채권 금리 상승과 주가는 같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는 연준의 양적 완화, 즉 채권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다면
2015년 이후에는 미국의 진정한 경기 회복, 즉 채권 금리 상승과 주가 상승이 동시에 나왔던 시기입니다. 우리는 2008년 이후 이때와 지금을 조금 더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어찌됐든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한 달러의 하락은 조금 맞아 보이는데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가의 상승은 맞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다음과 같이 바꿔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채권 금리 상승이 달러의 하락을 불러오고 달러의 하락은 주가의 상승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후 관계라기보다는 같은 방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채권 금리 상승과 달러의 하락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달러의 하락과 주식의 상승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식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항상 달러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는 구간에서 미국 주식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유는 바로 달러 인덱스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에 변동이 조금 생겼습니다. 지금 채권 금리가 1.1% 이상으로 툭 튀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달러 인덱스는 3거래일 연속 양봉을 보이면서 92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와의 관계가 조금 어긋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봤는데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연준의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가파름이 일어난다면 뭐 때문에 강한 경기 회복, 재정 정책, 더 나은 경제 전망, 이것 때문에 가파른 금리 상승이 나온다면은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예상되는 것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채권 금리 상승은 예상 가능하다는 범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플란 총재는 이것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망설인다. 뭐 하는데 망설이냐면은 자연스러운 경향을 왜곡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에 망설인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지금의 채권 금리 상승을 찍어 누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채권 금리 상승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것을 찍어 누르겠다? 이런 행동 따위는 하지 않겠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연준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채권 금리를 찍어 눌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달에 8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하고 있죠. 물론 400억 달러 규모의 MBS 매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회복, 경기 부양책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800억 달러 채권 매입으로는 지금의 채권 금리를 찍어 누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연준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는 이것을 확 깨버린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한 차례 언급드린 것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위에 올려드린 링크 글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장단기 금리차와 주가 상승률을 비교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10년 만기 채권 금리에서 2년 만기 채권 금리를 뺀 값이지만 2년 만기 채권 금리가 지금 바닥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 이퀄 10년 만기 채권 금리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겁니다. 여기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0에서 1% 사이일 때는 최근 20년 동안 S&P 500 지수의 주가 상승률은 8.8%였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1에서 2% 사이일 때는 S&P 500 지수의 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3.7%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2에서 3% 사이인 구간에서는 S&P 500 지수의 주가 상승률이 8.3%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채 금리가 낮을 때에는 연준의 양적 완화 힘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매우 높은 구간, 즉 2% 이상의 구간에서는 경기 회복이 확실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양적 완화가 없어도 주가가 잘 올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1에서 2% 사이, 여기가 가장 애매한 구간이죠. 연준의 양적 완화가 조금씩 줄어드는 단계, 성장이 약간씩 나오는 단계, 이 모든 게 섞여 있는 애매한 단계입니다. 이때는 어중간한 중간지대쯤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지대에서는 증시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1% 전후를 왔다 갔다 하는 구간입니다. 이것을 다시 1% 아래로 뚝 끄집어 내리려면 연준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꼭 해줘야 되는데 며칠 전에 카플란 총재가 양적 완화 따윈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달러의 발작을 살짝 불러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카플란 연은 총재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다른 연은 총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지금의 12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고, 반면에 아틀란타 연은 총재는 조만간 올해에 양적 축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판왕인 파월 연준 총재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 회의가 1월 달에는 26일, 27일 이때 열립니다. 그리고 연준 회의까지 가지 않더라도 파월 연준 의장은 중간중간 연설을 하면서 연준의 전체적인 스탠스를 하나씩 공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월의 입에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뭔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준에서는 유동성 축소를 할 듯 말 듯 간을 보고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럼 우리 지금 당장 주식을 팔아야 되냐? 금리만 보면 지금 약간 애매한 구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도 함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 관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을 위해서 현대차 그룹에 협력을 제안하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또한 지금 반도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CPU 최강자인 인텔이 삼성전자에 손을 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산업이 굳건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한국의 성장성이 제대로만 나온다면 장단기 금리차 1에서 2% 이 사이 구간이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즉, 주가의 하락이 생각보다는 적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2020년도에는 GDP 대비 미국의 정부 부채가 136%를 기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V자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함부로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인다? 이런 것을 하기에는 약간은 애매할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미국에서 유동성 축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신규 투자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거라 보고요. 코스피 2000 이하 신고가를 찍었던 2600 그 아래 구간에서도 매수할 게 매우 많았습니다. 지금은 기보유자분들이 굳건히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간이라 봅니다. 그리고 신규로 주식 투자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잘 고르시고 최대한 분할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앞으로 미래의 일은 알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러 인덱스를 꾸준히 체크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일시적으로 위로 튀는지 이것을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